176페이지인데 독서 토론했을 때 이 6가지 기본 키워드만 잘 정리하셔도 즐길 수 있어요. 딱 이거 하고 이제 쉬겠습니다.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흥미는 무엇이냐. 우선 도서에 대한 흥미. 이제 어떤 분은 책이 되게 재밌으면 온다 그러고 읽다가 책 재미없으면 안 갈래요 이런 분들 있어요. 근데 책이 재미없어도 와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또 이런 매력이 있구나, 이런 맛이 있구나 라는 거 오히려 역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항상 흥미 중요하지만 너무 흥미에 맹신하면 결국 내 좋았던 거 이제 이야기하는 거에 그치니까 흥미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드리고, 또 모두가 좋은 책 고르기 되게 어려워요. 여러분들 막 진짜 야 이거 정말 내 인생 책이야, 인생 작품이야 라고 해서 추천했는데 별로인 대답 들은 적 있죠? 별론데? 라고 했던 거 있는데 모두에게 통용되는 그런 흥미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거기에 가치를 적게 두시는 게 좋고, 흥미에 맹신할수록 계속 트렌드만 쫓게 돼요. 요즘 잘 나가는 책, 요즘 재밌는 책, 요즘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 이런 것만 계속 선정하고 모임이 되게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흥미는 이제 어느 정도만 생각하고 너무 집중하지 않는 걸로. 그리고 책에서의 주제 느낄 때도 이거는 작가가 말한 걸 포함해서 야 작가가 이렇게 인터뷰했어, 내가 이렇게 느꼈어, 어떤 뭐 교수가 이렇게 해설했어 라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개인의 의견인 걸로. 각자 온 사람이 느끼는 그 주제를 존중해 주는 거. 그게 이게 토론과 기본 모임에서의 기본적인 태도.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얻는 게 있어요. 오히려 준비 많이 한 사람이 모임에서 폭탄이 될 때가 있어요. 내가 막 논문도 보고 정말 이 작가 좋아해서 이 작가 작품 다 읽어보고 막 여러 번 모임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 와가지고 그게 아니에요. 아까 차 교수처럼 내가 니체에 대해서 좀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, 그게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잘라먹고 모임을 더 좁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오히려 토론의 매력이 적기 때문에 주제를 각자가 느끼는 방향으로, 그리고 약간의 조금 각자가 느끼는 주제, 약간 이상한 생각을 하더라도 이상한 사람이다, 와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 사람 계속 교정하려고 그게 아니에요, 잘못 봤어요, 틀렸어요, 책 한번 다시 보세요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. 책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. 그러니까 내가 본 건 맞게 본 거고 네가 본 건 잘못 본 거야 막 이런 식으로. 근데 그거는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기본을 느끼는 거에 인정해주고, 잘못 봤으면 잘못 본 이유가 있어요. 내 그때의 심정이나 내가 어떤 인물에 몰입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제를 느끼는 대로 인정해주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경험이나 이제 욕심, 나름의 제 입장이 있죠.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좀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듣는 게 되게 소중해요. 예를 들면 제 모임에 교사분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저 직업을 공개하지 말라고 그래요. 항상 회사원이 찾겨요. 선생님인데. 왜 그러냐면 선생님은 우선 뭔가 도덕적이고 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뭐 학부모들도 있고 이러니까 숨기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이 교육 비판 많이 하잖아요.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고 막 선생님들 막 공무원들 욕하면 막 발끈해요. 다들 고생 많거든요. 방학 때 다 연수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요. 근데 이제 숨기려고 하지만 자기의 이제 상황에 맞닿기면 되게 객관적으로 보기 되게 어렵죠. 거리를 두고. 그런 면에서 조금만 이야기는 이야기로 둬야지 더 많은 시야를, 넓은 시야를 가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 개인의 이제 입장이나 특히 우리가 어떤 종교나 우리가 정치, 나의 어떤 가치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접촉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이제 내가 한 말을 내가 계속 지키려고 내 생각을 고수하려고만 하면은 오히려 토론 자리가 이제 더 협소하게 얻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런 면에서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,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설득을 당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어른이 될수록 설득을 당하는 거 되게 무서워해요. 자기가 약보인 듯한 느낌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, 내가 처음에 A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B라고 말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A라고 말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, 설득 당하면 오히려 얻은 게 많은 거예요. 나 A라는 생각 갖고 있었는데 지금 B라는 생각도 갖게 됐네. 그래서 설득을 당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설득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다. 그리고 상대방 이야기를
이제 듣고 나서 학생들 수업할 때는 연습 삼아 의도적으로 말 끝나고 나서 3초나 5초 기다리고 말하라고 해요. 왜냐면 상대방이 이제 내가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. 그러면 자기 할 말 어떻게 할지 막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면 상대방이 말할 때 안 들려요. 뭐라고 하는지. 왜냐면 끝나기만 해. 끊지 말라고 했으니까 끝나면 말해야지 라고 했는데 끝나고 말할 것만 정리하고 나서 끝나면 바로 요입당 하고 말하면 그 상대방 우선 뒷말은 거의 못 들은 거고 실제 토론 대회 같은 심사위원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 말을 끝까지 들으라고 하잖아요. 근데 끝에 놓치고 오히려 자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의 여유를 갖고 이제 말 끝난 다음에 그걸 곱씹어서 내 생각을 말한다. 태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토론의 장점이자 단점은 장점은 휘발성이 이 때문에 내가 말한 게 누가 이렇게 남지 않죠. 내가 말하고 막 실수하고 이래도 그냥 어차피 흘러가죠. 근데 글을 올리거나 출판을 하거나 누가 막 녹음하고 이러면 좀 부담스럽잖아요. 근데 이제 토론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게 휘발성인데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는 게 되게 좋아요. 정말 즐거운 시간이고 유익한 이야기가 많이 지나갔는데 사실 우리가 회사도 아닌 이상 서기를 따로 두진 않잖아요. 근데 나름의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때 무슨 책으로 무슨 얘기했지라는 게 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저는 글 쓰기 귀찮으면 사진으로라도 꼭 찍어서 후기를 남기라는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. 그럼 그거를 봤을 때 다시 내 생각이 다시 리마인드 돼요. 근데 이게 정말 기억 속에서 사라질 뻔한 거 다시 회생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 꼭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이제 하시면 좋다. 그래서 후기를 남기거나 하시면 좋고 여러분 후기 남기시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다 다른 톤으로 오셨지만 뭐 쌍욕하는 건 하지 마시고 쌍욕까지만 아니라면 자유로운 후기 남기시면 저가 보던 안 보던 여러분에게 좋아요. 그냥 후기 남기면서 내가 맞아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지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왔었지 라는 게 여러분이 연상이 돼요. 여러분이 되게 다들 20년 이상 살아오셨잖아요. 여러분이 경험한 거 있는데 경험한 거, 읽은 거, 본 거, 들은 것들을 꺼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. 그냥 뭐 여러분 자기소개를 하던 어떤 생각을 말하던 여러분의 가치관을 물어보던 결국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꺼내는 건데 그 꺼내는 게 되게 연습이 안 된 사람은 근육이 부족해서 못 꺼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때그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